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동물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은 늘 근심과 걱정을 머리에 달고 산다. 하는 일이 조금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근심하고, 반대로 잘 풀린다 해도 혹시나 다시 어려워질까 걱정하고 조심한다. 모두 장차의 상황 전개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의 상황 전개를 예측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실은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는 모순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잘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만들고 맞이하며 사는 것을 말할까요? 문제는 행복한 순간의 만족감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이 타고난 운명과 잘 산다는 것의 문제를 자연의 순환에 비유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더 메이커에서 펴낸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이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호호당 김태규 선생은 명리학자이면서 화가입니다. 저자는 운명에 대한 연구와 많은 상담을 통해 사람의 운명을 관찰하고 깨달은 바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순환 운명학을 정립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운명의 어느 계절을 걷고 있다. 다만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시작하는 계절이 저마다 달라 사는 모습도 다르다. 사계절 어느 계절이든 좋지 않은 계절이란 없다. 누구나 운의 사계절을 겪기 마련이다 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침 있게 마련이다 라는 얘기 자주 들어보셨죠? 이때 부침의 부는 뜰부, 침은 잠길 침으로 세력이 성하고 쇠함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인데요. 작가의 이 얘기를 시작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글들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아는 사람은 없다. 살다 보면 부침은 늘 있기 마련이다. 잘 되다가도 어려워지고 어려워졌다가도 잘 풀린다. 이는 운의 단기 사이클, 즉 60개월에 걸쳐 순환하는 운의 작용이다. 하지만 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큰 역경에 처해서 장기간에 걸쳐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때를 겪게 된다. 물론 이 역시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야 있지만 말이다. 이는 60년에 걸쳐 순환하는 운의 작용 때문이다. 바다에는 해류가 있는데 이는 주로 바람의 영향으로 생겨나는 흐름, 즉 물의 윗부분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표층 해류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해류도 존재한다. 대양의 해저 밑바닥에서 바닷물의 밀도에 의해 생겨나는 심층 해류이다. 심층 해류는 대단히 느리게 움직여가는데 학자들은 이를 심층 순환이라 부른다. 심층 순환은 표층 순환과 더불어 지구상의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열 에너지 교류를 통해 전 지구 차원의 에너지 평형을 유지한다. 5년, 즉 60개월에 걸친 단기 운세 순환을 표층 해류라 한다면 60년에 걸친 순환은 일종의 심층 순환인 셈이다. 심층 순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는 60년에 걸친 장기적 운의 순환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대인이 모르는 것과 같다. 60년에 걸친 운의 순환에서 운세가 상승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30년에 걸쳐 유입되는 과정이라 하겠고, 운세가 하강한다는 것은 반대로 30년에 걸쳐 에너지가 유출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오늘 그래서는 60년에 걸친 장기 운세 순환에 있어 에너지가 거의 다 빠져나간 마무리 시기,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바닥을 치고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는 초입 부분의 시기를 다룬다. 바로 이때가 삶의 진정한 역경의 시기이다. 그 기간은
엄격할 정도로 확정되어 있다. 에너지 유출의 마지막 기간 7.5년, 다시 유입이 시작되면 그로부터 다시 7.5년의 기간, 합하면 15년의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길고 험한 역경의 때를 이룬다. 이처럼 역경의 기간은 15년이라 했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10년의 시기야말로 역경 중에 역경의 시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긴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최소한 10년의 기간은 암흑기, 이른바 흑역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다. 그 암흑기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다 하겠지만 그 기간에 그만 몹쓸 병에 걸려서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는 인생 중년에 암 등의 불치병에 걸려 세상을 등진 적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흑역사의 세월을 잘 극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구가하고 있는 사람 또한 정말 무수히 기억한다.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이는 없다. 미리 말해두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다. 오래된 책인 회남자에 이르길 울창한 숲에서 빠져나옴에 있어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이는 없다 라고 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처음엔 막막하지만 그냥 있을 순 없고 해서 이리저리 헤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용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역경에서 빠져나오는 좋은 원칙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 방법론은 없다는 말이다. 거칠 것은 다 거쳐야 하고 겪을 것이 있으면 다 겪어야 한다. 먼저 할 일은 지금의 어려움이 단기 흐름, 즉 60개월에 걸친 단기 사이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 흐름, 즉 60년에 걸친 장기 사이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가령 부진 혹은 부조의 기간이 4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당신의 어려움은 장기 흐름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제 15년, 짧게는 10년에 걸친 역경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라 봐도 된다는 말이다. 증시로 말하면 상승세 속에 나타나기 마련인 하락 조정이 아니라 기본 흐름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과 같다. 증시하는 분들은 장세가 오르다 꺾이면 그것이 단기 하락 조정인지 대세 하락인지를 판별하지 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운세 흐름 또한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다. 아무튼 이제 운명의 큰 흐름이 하강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자. 이에 조급한 나머지 서둘러 벗어나고자 억지 또는 무리수를 감행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증시로 비유해보면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섣불리 바닥을 점치고 주식을 대거 매수하거나 물타기 한 결과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과도 같다. 기조적으로 하락하는 증시는 결국 매도할 사람이나 펀드가 다 털고 나간 다음에도 한참 동안 바닥을 긴 다음에야 서서히 새로운 재료가 생겨나고 하면서 다시 길고 긴 굽이굽이 상승세로 돌아선다. 장기 역경에 처한 사람도 그 흐름이 다르지 않다. 거칠 것은 다 거쳐야 하고 겪을 것이 있으면 다 겪어야 한다는 말이다. 역경의 세월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는 신통한 방법 같은 것은 없다고 앞에서 얘기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 열심히 길을 찾다 보면 또 세월이 흘러서 연수가 채워지면 그러면서 겪을 것을 다 겪고 나면 희한하게도 살 길이 보이는 것이 삶과 운명의 이치이다. 역경이란 긴 인생 살다 보면 을에 만나게끔 되어 있다. 살고자 하는 의지만 확고하다 보면 살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잘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책하면 그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하는 자는 긴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더 단단하고 튼튼해져서 힘차게 좋은 인생을 열어갈 것이다. 세상이 커질수록 나만 작아지나니. 정저지화.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다. 통찰과 역설로 가득한 장자의 외편 추수에 나오는 얘기다. 가을비가 많이 내려 황하의 물이 마구 불어나자 황하의 신인 하백은 야,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내 물이 빵빵해서 물가가 저 멀리 아득한 것이 그야말로 내가 최고가 아니겠어? 하고 득이양양했다. 이에 황하는 호호탕탕하게 흐르고 흘러 마침내 바다로 나갔다. 그런데 바다에 이르러 보니 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야말로 끝이 보이질 않았다. 하백은 깜짝 놀랐다. 온 천지에 물밖에 없다니 이건 또 뭐냐? 나보다 훨씬 크네. 어쩜 이럴 수가. 하백은 흠모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자 바다의 신약이 나타나서 말했다. 우물안 개구리에겐 말이지 바다가 크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네. 자기 주변의 좁은 공간이 세상 전부인 줄 알잖아. 그런 놈에게 바다의 크기를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겠어? 참. 그러면서 우물안 개구리 얘기가 나온다. 개구리가 바다 거북을 만나게 되자 우쭐대며 자랑질을 늘어놓는다. 내 사는 게 즐거워. 우물가 위로 뛰어올라 놀기도 하고 피곤하면 깨어진 벽 틈으로 들어가 쉬기도 해. 물에 뛰어들면 양편 겨드랑이를 수면에 대고 턱을 물 위에 받치기도 해. 우물바닥에 진흙을 발로 차보면 발등까지만 빠질 뿐 위험한 일도 없어. 장구벌레나 개, 올챙이 이런 놈들을 보면 나보다 못해. 그냥 우물 하나를 오롯이 차지하고 지배하는 이 즐거움이야말로 최고야. 야 거북아, 너도 한번 들어와 보지 않을래? 이에 바다 거북은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헐 한다. 세상을 다 보진 않았으나 세상은 넓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다. 우물안 개구리로 사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생각. 세상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 이젠 굳이 가보지 않아도 세상 천지가 넓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그저 좁은 식견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어리석음만 경계하면 사실 우물안 개구리도 괜찮겠다 싶다. 물론 이게 어렵다. 보지 않고 겪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깨달은 자일 것이니 말이다. 멀리 나가지 않고 집안 뜰하게 나무에서 이파리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천지에 가을이 온 것을 아는 경지이니 그게 쉽겠는가? 하지만 모든 걸 떠나서 우물안 개구리가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는 바다 거북보다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바다 거북이 산란을 위해 먼 바다에서 해안까지 와서 모래펄을 기어서 알을 낳고 다시 돌아가는 영상을 본 분들이 많을 것이다. 새들이 알들을 쪼아서 먹어치우고 그럼에도 부화에 성공한 새끼 거북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파도치는 바다로 들어간다. 동물의 세계, 개고생이다. 우물안 개구리는 훨씬 편하다. 우물 안에서 짝만 찾으면 번식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진 어려울 게 없다. 바다 거북에 비하면 말이다. 그러니 우물안 개구리 신사가 좋지 않은가? 인간은 그 자체가 사회적 동물이기에 어울려서 살아간다. 어울려 살다 보니 도저히 우물안 개구리로 남을 수가 없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주변의 정보가 순식간에 퍼진다. 누가 잘 살고 누가 잘해 먹고 있으며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니 더더욱 우물안 개구리로 남아 살기가 어렵다. 앞에 개구리의 말처럼 내 사는 게 즐거워.
우물가 위로 뛰어올라 놀기도 하고 피곤하면 깨어진 벽 틈으로 들어가 쉬기도 해 하고 만족할 수가 없다. 우물안 개구리야말로 세상 뭘 모르는 덕분에 안분하고 자족하면서 편히 살 수 있건만 말이다. 오늘날 사람들, 특히 우리 사회는 저마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분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분수, 자기의 처지에 알맞은 한도, 즉 주어진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다고 여긴다. 안분자족할 수 없는 시대, 스스로의 분수와 그릇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 피라미드의 정점은 더 높아가고 중간 허리는 더욱 슬림해지는 시대, 밑은 더욱 커져가는 시대. 이런 극단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린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는 그냥 온 세상이 오징어 게임이다. 왜 지금 간절해지는가? 사람의 운은 30년에 걸쳐 상승하고 30년에 걸쳐 하강한다. 합치면 60년에 걸쳐 오르고 내린다. 그런데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그리고 인생을 60년 이상 살아보니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운이 상승하는 사람을 상담할 때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고 반대로 운이 하강하는 사람에게선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운세가 상승하는 자이고 때가 되면 나름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게 될 것이다. 반대로 간절함이 없는 자는 지금 당장은 무난하고 좋아 보여도 때가 되면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에게 간절함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 조금 얘기해 보고자 한다. 세상 만사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법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따라서 간절한 자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자라고 보면 된다. 크게 얻고자 하는 이는 비싸게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나 대가가 꼭 금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이야 돈을 주면 살 수 있지만 사람마다의 소망이나 꿈, 목표 이런 것은 상품이 아니기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불하는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삶 자체이다. 달리 말하면 저마다의 삶에 주어진 시간 혹은 세월이다. 삶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의 기회비용인 것이고 사실 그게 가장 비싸다. 가령 어떤 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쳐도 전혀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다고 마음먹고 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 그 어떤 이는 간절함을 품은 자이다.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천리길이라도 달려가겠다는 마음, 즉 불언천리에 용의가 있다면 그 자는 간절함을 지닌 자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천리만리의 험한 길을 가다 보면 갖은 노고와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이치인 바 이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바로 간절함이라 하겠다. 얻고자 하는 무엇을 위해 길을 찾을 것이고 길을 찾다가 끝내 길이 없으면 스스로 길을 내거나 또는 험준한 산과 고개를 넘어서라도 그곳으로 가겠다는 마음이 바로 간절함이다. 이에 나는 간절함을 두고 산을 넘는 마음이라 표현한다. 문학적으로 과장하면 첩첩한 산을 넘으려는 의지가 간절함이라 여긴다. 이른바 운이 상승 중이란 말은 일이 쉽게 풀려나가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운이 상승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간직하고
소망을 이룰 때까지 기꺼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운이 하강한다는 말은 원하는 바를 성취했거나 또는 그로 인해 이제 또다시 천리길을 떠날 생각이 없거나 그런 열정이 없는 것이다. 운이 하강 중이라는 얘기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 노력하는 마음, 그건 간절함에서 온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흔히 귀인을 찾기도 하지만 귀인 역시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법이다. 소망이 있고 그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치를 용의가 있다면 그건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지만 그를 위해 비용을 치를 용의가 없다면 그건 그저 헛된 바람인 셈이다. 백년 하청이란 말은 어느 세월에 일이 이루어지겠냐는 뜻으로 쓰이지만 100년이 걸려서라도 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를 희망으로 삼아 노력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간절함을 가진 자가 아니겠는가? 나는 욕망한다. 고로 고생한다. 왜 우리는 늘 고생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피겨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많지 않다. 다만 어떤 순간을 기다렸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선수 생활 17, 18년 중에서 힘겨웠던 기억이 80에서 90%였다. 비겨의 왕 김연아가 한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그간의 소회이다. 절로 입가에 미소가 그려진다. 그래, 세월이 좋아도 고생이고 세월이 나빠도 고생이란 생각. 흔히 사람들은 좋은 운세를 맞이하면 즐겁고 편안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보라, 김연아는 선수 생활 내내 대부분이 고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운이 좋아도 고생이고 운이 나빠도 고생인 것이 우리의 삶이다. 행복했던 기억 혹은 추억은 참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운이 좋을 땐 고생을 하지만 성취와 보람이 따르고, 운이 좋지 않을 땐 나름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도 성취와 보람을 얻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운과 관계없이 고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삶은 이처럼 늘 고생이고 그래서 힘들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힘들게 살고 또 고생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은 늘 지금의 처지에 그냥 머물기보다는 발전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끊임없이 욕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욕구하고 욕망하는 인간은 그 욕구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부단히 힘들게 하게 마련이니 이를 두고 나는 고생이라 부른다. 욕망하기에 고생한다. 이게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다만 운이 받쳐주면 덜어 성취하기도 하지만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런데 그 또한 별반 차이도 없는 것이 성취하는 순간의 기쁨과 행복은 정말이지 삽시간에 손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말하면 욕망하기에 고생하는 것이 삶의 실상이다. 욕망은 미망과 무명에서 오는 것이니 거기에서 벗어나면 욕망의 불길도 사그라지고, 이에 고생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다. 세속을 떠나 수도하면서 살면 모를까? 세간살이 하면서 욕망과 싸워 이기겠다는 생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생각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욕망은 정말 불길과도 같아서 그냥 두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만큼 성질이 아주 더러운 놈이고 자기 주장밖에 모르는 아주 거친 놈이 바로 욕망이다. 그런 성질 사나운 욕망이기에
살살 다루기로 한 것이다. 물러서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론 밀어보기도 하면서 욕망과 끊임없이 흥정해가면서 살기로 했다. 욕망과 적절히 타협할 수 있다면 고생도 적당히 할 수 있게 된다. 혹시라도 욕망을 모조리 박멸하거나 모조리 내려놓을 생각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김연아의 말처럼 운이 좋아도 고생이고 운이 나빠도 고생이니 따라서 욕망한다, 고로 고생한다는 이 명제는 참이고 적당히 욕망하면 적당히 고생한다는 말도 참이다. 그렇다면 적당히 욕망하는 방법 혹은 요령은 무엇일까? 내친 김에 마저 얘기해보자. 욕망하다가 그 결과 고생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 욕망을 조금 줄여보고 욕망해도 그에 따른 고생이 그런대로 견딜만 하면 좀 더 밀어붙여보는 것이다. 먹히면 밀어붙이고 안 먹히면 발을 빼는 것. 일률적으로 정해진 욕망의 양은 없기 때문이다. 고생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고생도 저마다 무수한 맛이 존재한다. 천차만별이다. 신맛, 쓴맛, 매운맛 등을 기본으로 몇 가지 맛과 향이 섞여서 무한한 맛과 향을 내는 것이 고생이다. 심지어는 그 사이에 간간히 단맛마저도 나는 것이 고생이다. 그렇기에 좋은 운이라 해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요, 나쁜 운이라 해서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운마다, 인생의 계절마다 고생의 종목이 다를 뿐이라 말하면 너무 시니컬한가? 마지막으로 고생하기가 정말 싫다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너무 걱정할 일 아니라는 것. 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죽기 마련이고 죽으면 욕망도 없고 고생도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삶은 욕망이고 고생이다. 또 말하면 고생은 살아있는 자만의 명예로운 훈장 같은 것이다. 누가 인생의 승자인가? 살면서 성공했다는 말을 하게도 되고 듣게도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구나 삶에서 성공하고 싶어 한다. 그 바람에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마당이다. 그런 까닭에 때때로 자문해 본다. 아마도 누구나 이런 생각 혹은 질문을 해보게 될 것이다. 과연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 그리고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승자는 비교적 그 답이 어렵지 않다. 오래 살면서 자손을 많이 낳고 생존하게 한 자가 곧 승자다. 그다지 흥미롭지는 않지만 분명 그건 승자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오래 살고 자손 번식이 성공이라 해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살다가 죽을 때, 그리고 아직은 정신이 멀쩡할 때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그런대로 만족할 수 있고 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고 승자인 것이 아닐까? 부귀영화, 명예와 출세, 이런 요소들을 한때나마 누리고 갖추었다면 성공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또 건강과 장수를 누렸다면 성공인 것도 같다. 하지만 삶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직관적으로 든다. 내가 그간 연구하고 또 상담하면서 확실하게 느끼고 알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누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오복을 갖춘다는 것은 무리란 얘기.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복잡다단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남 보기에 평생 잘 산 것 같은 사람도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내가 그간 많은 사색과 상담 경험, 그리고 운명의 이치를 연구하면서 얻은 나름의 결론이 있다. 이제 그 결론을 얘기해 보겠다. 타고난 대로, 생겨먹은 대로 인생을 산 자가 승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달리 말하면 스스로가 지닌 어떤 중심에서 삶을 이어오고 이어갔던 자가 승자란 생각이다. 이를 노골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가는 쪽으로, 즉 끌리는 대로 살아오고 살아갔던 사람이라 하겠다. 이를 순화해서 말하면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좋다는 쪽이 아니라 진심으로 본인이 바라고 본인이 좋다 싶은 방향으로 삶을 영위한 자라고도 하겠다. 마음이 가긴 하지만 궁핍하게 살 것 같아서, 어떤 무엇이 끌리긴 하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포기하는 삶만 영위한다면 죽을 때 이르러 너무 아쉽지 않을까? 되든 안 되든 해보고픈 거 한 번이라도 거세고 줄기차게 대시하고 도전해본 삶이 설령 잘 안 되더라도 그게 더 후회 없는 삶이 아닐까? 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늘 얘기하지만 누구에게나 나름 15년의 세월 동안 영화로운 시절이 찾아온다. 젊어서 오기도 하고 중년에 오기도 하며 때론 노년에 찾아들기도 한다. 내 몫은 어차피 찾아먹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타고난 성향대로, 주어진 적성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목표를 정하고 그쪽에서 잘 되기 위해 기껏 노력해보고 도전해보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중심에서 사는 것이요, 그로써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이고 승리한 인생이다. 인생 어차피 한 번 살다 간다. 부기도 좋고 영화도 좋고 명예도 좋고 출세도 좋으며 건강 장수도 좋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한 번이라도 내키는 대로 살아봤어야 하는 건데 하는 후회만큼은 들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떠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작가가 책의 말미에 쓴 글을 마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책 소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겨울이 있기에 봄볕이 반가운 법이고 여름이 있어서 만물이 치열하게 다투면서 힘자랑을 한다. 그리고 가을이 있어서 더위가 가시고 풍성한 수확을 한다. 가을이 지나면 쉬어야 나중에 또 생산에 나설 것이니 겨울 또한 반갑다. 인생살이도 역시 그렇다. 성공이 있겠지만 좌절도 있어야 할 것이며 좌절을 통해 사람은 더욱 성숙해지고 인격도 깊어진다. 좌절해본 사람만이 남의 좌절과 그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또 성취해본 사람만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 것이고 그 결과로 성취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삶의 과정은 전체가 하나의 고리를 이루면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얘기이다. 60년을 통해 맛을 보는 사계절 24절기이다. 다만 사람에 따라 계절의 순서가 달리 찾아들 뿐이다. 한 해가 계절의 변화를 통해 아름답듯이 삶 또한 운명의 계절이 있어 변화해 가기에 아름답고 풍요롭다는 얘기를 해보았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